네, NBA온의 24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오프 시즌에도 저희가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프 시즌도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NBA온 에어. 오늘은 저희가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댓글 소개하고 그리고 오프 시즌에도 불구하고 많은 뉴스들이 많아서 좀 섭섭해요. 우리 소개는 왜 자꾸 빼먹어? 자꾸 빼먹죠. 소통을 저쪽이랑만 하시다. 이게 소통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네.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10년을 봤지만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난 나야 이런 참 한결같으시네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유인님. 안녕하세요, 네, 자유입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학도님. 예, I'm back. 예, 안녕하세요. 네, 잘 갔다 오셨어요? 예. 네. 어디 갔다 왔지? 네, 제 댓글부터 소개하면서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부터 소개. ASTME84님 방송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리빌딩 팀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미네소타, 미러키, 올랜도의 잠재력 높게 평가하고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 가장 강해질 것 같은 유망주 팀이 어디신지 궁금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뭐 미네소타, 미러키, 올랜도 정도가 가장 뭐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긴 하죠. 그렇죠. 저는 그 언급하셨던 팀들 중에서 특히 미네소타가 제일 기대가 되는데 뭐 감독도 새롭게 영입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재능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칼 타운스, 뭐 잭 라빈, 위긴스 그리고 뭐 아직 루비오가 생각보다 젊어요. 네. 그래서 근데 왜 슛을 못하죠? 아직 젊어서. 아직 왜 야투가 3할이죠? 어쨌든 근데 새로운 감독 밑에서 좀 스파르타식으로도 훈련도 받을 테고 그리고 또 경기 중에 엄청나게 뛸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미네소타를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다음 시즌에 바로 탑10 수준의 레벨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칸타우스 예외를 제외를 하면은 다른 팀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카렌 타운스 선수의 잠재력을 더 높게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더 해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도 호선님이랑 거의 비슷한데 저도 미네소타를 제일 높게 평가하는데 재능이 많이 모였는데 중심이 없었던 팀에서 카렌 타운스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시즌만 봐도 아니 뭐 그런 시즌이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는지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잡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감독님이 워낙에 또 가만두지 않으실. 그렇죠. 농구와 결혼하신 분이죠. 네, 그렇죠. 저는 올란도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랭크 그래요? 보겔 감독이 온 다음에 이제 애프리드 페이튼이나 그 에반 포니에도 재계약을 했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젊은 에너지를 많이 내지 않을까. 네. 페이튼 다음 시즌 많이 뛰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페이튼은 많이 뛸 네. 것 같아요. 판타지에서 뽑을 건가요? 아니요. 저 누가 나 줬었는데. 제가 줬죠. 그쵸? 루이를 주셨죠, 루이를. 그리고 저도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페이튼을 진짜 그지 같은 어떤 사람한테 뺏겨갖고. 근데 또 이바카도 왔잖아요. 또 올랜도에. 그렇죠. 이마카 또 1팩 되나요, 그러면? 그럼요. 근데 저는 또 한 팀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인디애나를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 FA 소개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인디애나의 어떤 팀 구축이 상당히 볼만하다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네. 상당히 감독이 과거에 포틀랜드 감독이었죠. 네이트 맥밀란 감독이 지금 보여주는 행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인디애나에 주목해보지 않을까. 저는 뭐 또 디트로이트 팬으로서 디트로이트도 기대가 됩니다. 한번. 네. 근데 사실 뭐 디트로이트랑 그 말씀하신 그 인디애나는 이번 시즌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한 팀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유망주라 보긴 좀 어렵죠. 그렇죠. 네. 미러키는 어떤가요? 이렇게 오제이 마요 2년 네. 동안 이제 2년 동안 볼 수 없습니다. 약물에 갖고 2년 동안 NBA랑 빠이빠이 했죠. 그게 2006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때가 이제 크리스 앤더슨, 버드맨. 버드맨. 버드맨이 이제 그거 약물을 좀 야동이죠. 약물이죠, 약물. 네. 그 전 약물을 드시고 이제 네, 잠시 이제 자숙의 시간을 갖고 네.
마요 예. 자소개 시간을 갖기 오세이 바랍니다. 메이어 베이비 같네요. 같네요. 네. 미러키에 지금 누구 있지? 안테토쿤보. 그렇죠. 안테도 큰보가 있죠. 안테도- 소니 뭐- 파커도 있고 그랭머러도 네, 있고. 맞습니다. 안테토쿤보 진짜 좀 기대를. 아, 해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뭔가 기대만 하죠. 이번 시즌에 쌓은 그 경험이 내년에 좀 폭발할 수도 있다. 계속 포인트 가드로 뛰려나? 그런 확률이 은근히 높은 게 제임스 키드가 이제 또 프레스에서 내년에 포인트 가드로 기용하겠다. 아 근데 붙박이 1번으로 뛰면 평균 턴오버가 7개 되지 않을까? 붙박이는 좀 힘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벤 시몬스를 기용하는 그런 방안으로서 이제 1번은 아니지만 팀의 리딩 자체를 많이 이제 그쪽에 역할을 아. 부여하는 뭐 그런 게 르브론 되지 않을까. 제임스. 아, 혹은 그렇죠. 르브론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하기 미치겠죠. 예. 르브론도 턴오버 많이 하잖아요. 가연님 없으시다. 왜요 이제 가연? 눈치 볼 사람이 없네요. 갑자기 가연이 들어오시면 재밌겠는데. 예. 두 번째 댓글입니다. 스미스팡님. 주인장님의 빡침이 그대로 오네요. 저도 시카고 구단주랑 감독을 말 그대로 댓글이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찢어 발기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짜 발기는 뭐였는데? 찢어서 발라버려 밤. 오타가 아닐까. 찢어 발라버려요. 네, 그렇죠. 사실 로즈가 트레이드되는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주인장님이 말해주시 전까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갔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시카고가 잘 되길 바라지만 한편은 로즈가 거기서 새로운 3인방을 구축해서 복수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가야이님이 밥을 사준다고 했던 분인데 감사하다고. 선수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저랑 너무 비슷해서 공감이 많이 가서 그런가 봐요. 네. 라고 하시네요. 로즈? 덕후인가요? 그럼 이분도? 누굴 제일 좋아하시지? 로즈? 로즈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르브론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 댓글은 갓비갓 라이언트 24님. 아이디가 정말 좋은 아이디. 오랜만이네요. 네. 근데 슬프네요. 이번에도 역시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마지막 해네요. 뭐 읽어드릴 필요 있나요 그럼? 못 들. 어째 못 들으시는 건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군대를 갑니다. 아이고. 정말 아유. NBA도 못 보고 농구도 못 보고 또 온에어 방송도 못 듣는다는 생각에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방송 다시 처음부터 정주행 다 했습니다. 두 번 들어도 재미가 역시. 다행인 건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드래프트까지 다 보게 됐네요. 휴가 나오면 몰아듣겠습니다. 2년 뒤에도 방송 남아있겠죠? 라시네요. 남아있겠죠? 기록은 남아 있겠죠. 이게 뭐 컨텐츠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레이커스 화이팅입니다. 잉그렉이 흥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흥할 거예요.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인근. 자, 모스코프 개새끼. 모스코프 잘못한 건 아니죠. 네, 레이커스가 잘못한 거죠. 네. 지금 잉그렉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레이커스 지금. 오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다음은 노랑 물결님. 안녕하세요. 클브의 우승을 가야님처럼 미국 텍사스에서 보게 되었네요. 1차 방문을 했는데 정말 텍사스도 생각보다 농구 열기가 엄청나더라고요. 가야님처럼 좋은 펍에서 보지는 못하였지만 미국인들의 농구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름 NBA를 좋아하게 되면서 주인장님과 같은 데릭 로즈의 팬이 되어서 로즈 사인 저지를 입고 아디제로 2만 신고 농구했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트레이를 당하다니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로즈가 다 이겨내고 보란듯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듣다 보니 판타지 리그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저도 같이 농구하는 사람들과 해보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점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BA on Air Forever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학도님이 저희가 초반 온에어 때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몇 회였죠? 그 몇 회였더라? 3회요. 3회. 3회 방송에 좀 지금과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좀 버벅거림이 있지만 엄청 버벅거려요. 네. 다시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하셨어요. 아, 그때? 네. 한번 들으면은 그래도 좀 근데 참 옛날 방송 듣다 보면은 낯간지러서 못 듣겠더라고요. 맞아요. 아예 안 들으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나요? 새 것만 듣는 거죠. 그 미래에만 보는 거죠. 과거는 생각. 3회 방송의 판타지 리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져 있고요. 네. 뒷부분 자유주제에서 플러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실래요? 네, 뭐 대표적으로 야후라든지 ESPN 사이트에서 판타지 리그 사이트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물론 영어로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그 판타지 리그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사이트 그 페이지가 있어요. 그거 잘 찾으셔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골자는 이제 팀원 꾸려갖고 리그를 하나 생성하고 이제 드래프트 날짜를 함께 정해갖고 그 날에 드래프트를 이제 진짜 드래프트처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기록이 그 사이트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그걸 이제 점수화 시켜갖고 뭐 내가 이겼고 제가 이겼고 뭐 이런 리그 방식도 있고 아니면 누적 점수로 하는 것도 있고. 네. 리그처럼 그냥 쭉 풀리 그냥
누적돼서라는 게 있고 네. 매주마다 어떤 승부를 가리는 네.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13명이서 했었었는데 올 시즌에는 18명이 할 예정이라 지금 엄청나 지금 지금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다가 페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페인이 되는 사람도 많았고 저희 중에서. 그럼 약간 관계도 잘 가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서로 배신과 네. 어쨌든 음모와 이런 물밑 것들이- 작업들이 예. 한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아, 저 농구를 보기엔 정말 좋죠. NBA 판타지를 통해서 저는 NBA에 관심을 갖게 돼서 네. 정말 재밌게 NBA를 또 즐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판타지 리그 한번 하시면 선수들은 진짜 많이 알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오뎅 플러스유님. 감사하게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르브론의 트래블링 문제랑 투박한 모션, 뻣뻣한 슈터치 등 기술적으로는 완성된 선수가 아니라는 시각에서 헤이터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우승이 참 감격적이긴 했지만 이 한 번의 우승으로 이번 파이널에서조차 드러난 르브론의 약점들은 다 묻히고 추앙하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린 것 같네요. 물론 4차전까지만 해도 비토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클볼이 언더독 포지션을 취하는데 사실 네임밸류나 결정 당시 분위기로는 슈퍼스타 야합 분위기였는데 셀캡도 1위고 기적의 업세칙을 받으니 좀 어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님의 진실된 팬심은 헤이터인 저도 저의 심금도 울릴 정도로 감동적이더군요. 축하는 하지만 뭔가 찝찝함은 남았습니다. 저랑 그 호수이님의 마음을 대변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 그래도 이제 헤이터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그쵸. 의미가 그게 있지 않을까. 팬의 그렇죠. 의미가 있는 네. 거죠. 저는 우승했으면 끝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 더 이상 뭐 네.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우승했으면 다죠. 그리고 저희는 항상 그 순간에 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순간 자체는 클리블랜드가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축하를 받아야 마땅하고 내년부터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결승전 승률을 다루는 거죠. 이제 한 3할 정도 되겠네요. 이건 다음 시즌에 다루고 이번 시즌은 축하해줘야죠. 잘했어요. 이번 시간은 뭐 이번 잘했어요. 시간이라 그렇죠. 이번 시즌은 뭐 네, 진짜로 잘했죠. 잘했죠. 마무리가 너무 좋았죠. 아름다운 마무리였죠. 네, 맞아요. 기록을 세우고 네. 때문에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다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 쓰는 글에 하나 더 여쭙자면 이번 드래프트 평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패널 분들이 뽑는 스틸픽 이런 거나 얘는 터질 거다 이런 거요. 전 버디힐드 선수가 쏙 들어오고 대학 때처럼 프로 와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요. 오프 시즌이지만 매주는 아니어도 방송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들도 너무 좋으시고 다들 나이스 가이에 우정이 돈독해 보여 너무 부럽고 아름답습니다. 저도 고딩 때까지 느바 얘기만으로 밤새울 친구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나이스 가이를 어떻게 못 만나진 않았는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 소름 끼치게 나이스하진 않거든요. 적당히 나이스합니다. 그 호수이님 방송을 제가 좀 자세하게 집중해서 들었었는데 네. 그 소름 끼치게를 한 방송에서 한 100번 근데 이건 사실 현실에서도 그렇게 하죠. 근데 참 정말 소름 끼칠 소름 일이 언제 많아요. 끼칠지 좀 약간 소름은 언제쯤 저 모지코프에서 소름 끼쳤어요. 그런 거죠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저희 이따가 저 얘기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우와 이렇게 나오면 뭐 스틸픽 네. 뭐 저는 스틸픽은 뭐 스틸픽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번 근데 사실은 이번 드래프트에 좀 뎁스가 너무 약해서 뭐 사실은 되게 막 이 드래프트 전체를 스틸할 정도의 픽이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을 이걸 또 얘기해야 되나요? 그 들으실 거면 시몬스랑 잉그램 빼고는 가치가 없어요. 롤 플레이어들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버디힐드 선수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네. 뭐 워낙 토너먼트 때 잘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이제 뭐 리그를 씹어먹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드래프트 평은 지난해 마지막을 보시면은 저희가 드래프트 평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 지난 방송을 못 들어서 그런데요. 죽을래? 저는 개인적으로 디안트 데이비스라고 멤피스에 이제 셀렉트된 그 미시간 스테이트 출신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고 그 포스트 무브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멤피스에 잭 랜돌프라든지 마크 가솔이 있으니까 어떤 성장성 면에서는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그 샌안토니오 스포츠의 29번 픽으로 갔던 디안테 머레이라는 포인트 가드 있는데 장신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패스가 되게 좋아요. 네, 그 대학 때 하이라이트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센스 있게
그래서 넥스트 토니 파커 막 이런 식으로 뭐 잘하지 않을까. 넥스 토니 파커. 웃네요. 예. 네. 뭐 토니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뭐. 네. 네, 이 정도 설명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끝이에요? 네, 댓글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위클리 뉴스 시간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띠. 자, 이제 오프 시즌에 맞았기 때문에 위클리 뉴스를 어떤 게임 리뷰보다는 오프 시즌의 팀들의 행보들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어쨌든 트레이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들 그리고 어쨌든 확정된 계약들에 대해서 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계약들이 많이 많아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계약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 위대한 선수죠. 정말 위대한 선수죠. 이번에 반지 하나 낀 몇 분 챔피언. 챔피언. 러시아의 우리도- 심장. 우리는 저는 오늘을 얘기- 사니까요. 우리는 오늘을 사니까 현재의 챔피언. 그렇죠? 클리브랜드의 주도한 센터. 모즈고프. 클리브랜드 LL에서 4년 64 밀리언 달러. 야, 640억? 그쵸? 4년 640억으로 이적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레이커스 담당 호수님. 저는 이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눈을 의심했고 아직도 그 빡침이 아직 가지 않아서 굉장히 심하게 빡쳐 있어요. 빡쳐 있었는데 저만 혹시나 행여나 제가 레이커스 팬이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심하게 빡친 건가? 전 세계 인터넷에 다 뒤졌습니다. 다 똑같이 빡쳐 있어요. 레이커스 팬이 아는 사람들도 빡쳐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아무리 셀러리 키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자기 출전 시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잖아 지금. 자기 출전 시간이 지금 말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선수인데 저희 말을 더 이상 못 읽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세요. 사실은 미국 방송에서 이 FA 트레이드 평가를 하는데 모즈고프가 나왔어요. 모즈고프의 4년 이제 64 밀리언 달러의 컨택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LOL이라 뜨더라고요. 아, laugh out loud. 크게 웃는다. 그냥 그리고 그걸 쓴 사람은 레이커스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팬도 아니고 헤이터도 아니고 정말 중립적 입장에서 중립적인 봐도 왔다 해는 거죠. LOL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근데 진짜 구단 입장에서는 6.4대를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 뭐 그냥 예. 저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세요. 네. 드로잔을 피하려고 했더니 더 큰 똥이 아니면 저는 드로잔을 피한 건 아직도 되게 차라리 이럴 거면 드로잔 그냥 받지.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는 항상 드로잔을 이제 영입하는 거에 대해 반대를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오히려 구단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은 거의 바람 맞은 수준이에요. 드로잔은 레이커스를 검토조차 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레이커스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레이커스는 더 이상 저희가 생각하는 눈물이 달려오는데 또 갑자기 그 네임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전혀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번 건 좀 큰 것 같아요. 모즈고프를 4년에 64 밀리언 달러로 가지고 온 것도 모자라서. 조던 클락슨. 레이커스 구단의 리딩에 실패를 한 겁니다. 네.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제 짐 버스죠. 고인이 되신 제리 버스에 이어서 뭐 어떻게 보면 NBA에서 최고의 구단주 중 한 명이었던 그분이셨는데 레이커스에 항상 좋은 시기를 한참 함께 했었던 그분이 가시고 나서 이제 아들인 짐 버스 체제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딸도 같이 하잖아요. 딸. 그렇죠. 딸은 근데 이제 전형적인 어떤 그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짐 버스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 정리하세요. 저 또 쓰겠습니다. 흥분했네. 아무튼간에 짐 버스는 레이커스 망쳤습니다. 내년 시즌 기대 안 되시나요? 당연히 기대를 하죠. 유망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인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저는 팀 자체를 항상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빡침이 있더라도 항상 응원을 하고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겠지만 저는 팀의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는 모즈고프가 그래도 우승 경험도 있고 LA 가서 젊은 애들한테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뭐, 옆에 나- 앉아 계시는데 멱살을 잡고 싶은데 너네 반지 인정하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죠. 동기보다 너도 나처럼 하면은 우승할 수 있다. 나처럼 하는 거면은 안 뛰는 건데 안 나오지 말란 얘기인가요? 돈을 그럼? 쉽게 벌고 싶으면 나처럼 해라. 지금 NBA 지금 ESPN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NBA 선수 중에 잘하면 돈을 많이 번다. 못해도 돈을 많이 번다. 안 뛰어도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에요 지금. 모지코브는 안 쪘어요. 안 뛰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니경이 많이 배우겠네. 이상입니다. 예.
자, 모즈고프는 정말 이번 히트입니다. 히트다 히트. 그만하죠 이제. 정말 넘어가요 이제. 근데 얘보다 중요한 선수들이 엄청 많은데 얘한테 이렇게 넘어가요. 하는 네, 애들. 넘어가시죠. 근데 레이커스를 조금 더 짚어보면 사실 짚지 마세요. 왜 판말이야? 조던 클락슨이 조던 클락슨 선수가 4년 50밀에 또 계약을 합니다. 자,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즈고프와 클락슨의 연봉을 합치면 둘이 합치면 레스트 오브 레이커스의 어쨌든 아직 컨택트는 다 안 끝났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둘의 연봉이 전체 레이커스 선수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 네, 현재 상황에서 이게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닐까. 그렇죠. 아직 샐러리 캡은 좀 남아 있죠. 그렇죠. 레이커스가 가장 이제 유동성 자체에서는 제일 선두 주자였는데 너무 많이 모즈코프 새끼를 데려오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러다 뭐지? 아, 근데 저는 클락슨 틸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딜이었다 저도, 생각을 저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돈을 네. 초반부터 너무 그리고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셀러리 캡이 어차피 지금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셀러리 캡의 어떤 적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팀에서는 오히려 페널티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팀 입장에서는 돈을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해도 돈을 받아야 되고 못해도 돈을 받고 안 뛰어도 돈을 받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모즈코프는 안 뛰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진짜 이제 이거 약간 그 감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네.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급의 스타다라고 하면 연 20밀 나 20밀리언 달러 연륜 환산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건 뭐 개나 소나 20밀이 넘고 막 이러니까 아 막 돈이 너무 이렇게 부루마블 같아요. 되게 막 감이 안 오는 그 수준이죠. 자, 레이커스 모즈고프와 조던 클락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선수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이커스를 갈 줄 알았던 선수이기도 한데 쳐다도 안 봤던 저도 안 쳐다봤어요. 네. 서로 안 쳐다본 거죠. 토론토의 더마디 로잔이 네. 계약을 토론토와 했습니다. 5년 139밀리언 달러죠. 네. 근데 뭐 초반부터 들어오자는 이제 토론토에 충성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토론토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그렇죠. 그거 선수이기 맞죠. 때문에 라울이랑 또 드로잔이랑 함께 또 내년에 또 잘하지 않을까. 어떻게들 보시나요? 저는 뭐 토론토 입장에서야 뭐 땡큐죠. 뭐 이 선수 놓치면은 사실 이만한 슈가가 또 리그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클락슨 정도 뭐. 네. 클락슨 뭐 한 2년만 더 뛰면 들어오면 됩니다. 3점 갖춘 들어오면 됩니다. 아 근데 클락슨 잘해요. 전 좋아해요. 클락슨. 그 디로자는 뭐 사실은 이제 뭐 벤치에서도 선수들과 되게 그러니까 벤치라는 그 라커룸에서도 선수들과 잘하고 응화가 되고 있고 워낙이 그러니까 워크에틱이 좋은 선수여서 지금 물론 3점과 여러 가지 부분의 슛과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르긴 하나 디펜스와 락다운 디펜스나 아니면은 3점이 상당히 모자르긴 없죠. 하나 뭐 지금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나이도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만 잘하죠. 예, 아직은 뭐 슈퍼스타가 아니지만 아직은 발전의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토론토에서 5년에 139밀리언 달러로는 뭐 나쁘지 않은 딜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차현님은? 뭐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스타로 이제 키우려는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뭐 둘이 라울이랑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라울이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라울이 멘탈도 많이 잡아주고 옆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목소리가 낮으시네요 오늘. 그래요? 네, 동굴 속으로 근데- 들어오셔서. 근데 자유님이 이게 바로 여성 팬들이 좋아하는 약간 좀 이유가- 의식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요즘에 더 낮아졌어.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죠. 맞아요. 목소리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 원래 되게 영악한 웃음소리를 잘 안 해요 요즘. 그렇죠. 요즘에 관리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해요. 오상진 씨니까. 네, 다음은 샬럿에서 음. 뛰었던 니콜라스 바툼의 계약 결과입니다. 니콜라스 바툼은 5년 120밀리언 달러에 그대로 샬럿 호네츠에 남기로 네.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FA에서 핫했던 선수 중에 그쵸. 하나죠. 제레스 샀던 네. 선수 한 명이었죠. 굉장히- 레이커스도 네. 영입을 원했었고. 그렇죠. 뭐 골스 뭐 엄청났습니다. 아니 워낙에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쵸. 네. 샬럿 바텀은 사실 뭐 잘했잖아. 어디를 던져놔도 자기 그렇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그렇죠. 면 정말 리그에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샬럿이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 정도면 얘기할까 그냥?
잘 잡았죠 뭐. 그리고 바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즌이 끝난 이후 인터뷰에서도 어떤 샬럿에 대한 애정을 많이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잔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다음 선수로 바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제레미 린도 같은 유형의 인터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딴 돈을 팀에 보고 있는- 떠나갔습니다. 네. 브루클린 네츠로 네. 4년 36밀리언 달러. 커리보다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제레미 린이 이 계약을 하면서 브루클린 네츠로 옮겼죠. 네. 뭐 워낙 선수층이 얇으니까 지금 네츠에서는 제레미 린도 그런 걸 좀 보지 않았나 싶고 또 뉴욕이랑 가깝잖아요. 뉴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린세네티트. 뭐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뉴스인데 제러 잭을 팀에서 방출을 시켰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제레미 린에게 밀어줄 이제 출전 시간 자체가 많으시겠죠. 지금 뭐 성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시아인이라도 조금 데리고 올려는 의도도 있을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포인트가 다 절실했던 브루클린 네츠였기 때문에 사실 론도를 상당히 원했었죠. 그런데 뭐 론도는 사실은 브루클린 네츠 보여주지도 않는 것 같고 제레미 린을 잡음으로써 약간의 어쨌든 중탄을 쳤지 않았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찰럿 호네츠 얘기하니까 그 선수도 좀 얘기해 볼까요? 알제퍼슨. 알제퍼슨이 인디애나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유님의 팀이죠. 네. 굉장히 인디애나의 이런 발빠른 행보가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저번 작년 시즌에 폴 조지가 너무 고생했다는 거를 느끼는 구단주가 좀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내리보다 이제 알아주는 네, 거죠. 좀 알아준 것 같아요. 전 계약 잘한 것 같은데 3년 30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렇죠. 알제퍼슨인데요. 네, 싸겠죠. 근데 알제퍼슨 올 시즌에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좀 늙었다? 많이 노쇠화됐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부상도 있었기 있고. 때문에 이 정도 계약이 좀 적당한 것 같고. 원래 전형적인 백투더 바스켓 플레이어죠.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어떤 포스트 무브로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팀에서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그게 이제 굉장히 필요했었거든요. 그 마인미가 그걸 못해서. 그렇죠. 네. 네. 근데 진짜 뭐 인디애나가 선수 중에 두꺼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제프 티그와 이제 체디어스 형도 받았고, 그렇죠. 알제퍼슨까지 왔으니까. 멤버 괜찮네요. 진짜. 폴 조지가 전형적으로 백코트 정도까지 나와줘도 충분히 아래가 튼튼한 그렇죠. 상황이 돼버렸죠. 네. 한 4명 정도가 좀 튼튼한 선수들이 있죠. 네. 아주 인디애나 행보 놀랍습니다. 네. 리그 전체에서 손꼽힐 만한 뎁스를 이제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사이드 쪽은 상당히 뎁스를 갖추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소름 끼치는 또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 테디어스 형 정도는 괜찮죠. 소름은 끼치지 않잖아요. 그 소름의 기준이 뭔지 좀 알려주면 내가. 소름 기준은 이제 폴 조지 정도. 오케이. 인디애나에서. 네. 올스타급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디애나가 강해지면서 인사이드를 또 강화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하면 가장 핫한 선수였었죠. 이번 FA에서 네. 하산 화이트사이드 남기로 했죠. 마이애미 남기로 했습니다. 네, LA 가는 가길 계약했고. 바랬는데. 진심으로 바라신 건가요? 진짜 바랬어요. 저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고요? 가면 정말 그림이 괜찮겠다 그래요? 싶었거든요. 예. 음. 근데 모즈코프도 뭐 잘해. 안 왔네요. 모즈코프 얘기 다시는 하지 마세요. 방송 끝날 때까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저 나갑니다. 근데 이제 화이트사이드랑 맥스 딜을 하면서 이제 웨이드 딜이 조금 그렇죠. 4년 98밀 네 1년 달러. 웨이드 딜이 조금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죠. 그쵸. 하사를 잡으면서 웨이드를 잡았어야 되는데 웨이드한테 꺼낸 숫자가 10밀? 10밀리언 달러. 파스타가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자신이 마이애미에 잔류한다는 맞아, 그 맞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독특했던 거 그죠. 같아요. 자기만의 디시전 쇼로 했죠. 미국에서 이제 하는 SNS죠. 이제 스냅챗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르브론이 굉장히 많이 하는. 르브론은 사실 안 하는 SNS가 없어요. 대단하네요. 그런 걸 배워요. 얘는 근데 이제- 게이왕이라고. 근데 이제 윌 스미스의 마이애미 노래 아마 뭐 기억하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노래를 이제 틀면서 자신이 마이애미에 잔류한다는 의사를 이제 공개를 했죠. 뭐 잘 대단합니다. 잡았죠.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맥스 딜은 한 팀에 한 선수한테만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셀러리 캡에 이제 남아 있는 만큼은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유동성이 많은 팀이라면은 뭐 원하는 만큼 다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셀러리 캡 자체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명에서 많아야 한 2명 정도가 이제 최대한 줄 수 있는 거라 볼 수 그쵸. 있죠. 왜냐하면 다른 선수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받아야 돼. 셀러리 캡 내에서. 그리고 맥스 딜도 이제 선수들의 연차에 따라서도 또 맥스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달라지죠. 다 그렇죠. 네. 자, 하사를 잡으면서
학도님이 지금 얘기했던 드웨인 웨이드와의 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죠. 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10밀리언 달러를 제시한 구단과의 회의에서 일단 박차고 나왔습니다. 열받죠. 드웨인 웨이드가 열받죠. 네. 자신이 지금 마이애미에 13년 동안 된 그렇죠.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자 드웨인 웨이드가 다른 옷을 입는다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팀에 남을 것 같아요. 팀 내 어떤 다른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을 트레이드 시키면서 셀캡을 비우겠죠. 웨이드 정도의 선수를 다른 팀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팬들을 엄청나게 배신하는 걸 수도 있고 웨이드 자체한테도 본인한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는 게 코비처럼. 구단 입장에서도 역으로 보면 이미지상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떤 프랜차이즈 스타를 어떤 대하는 그런 데릭 로즈. 예, 그렇죠.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로 인해서 인식 자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팀에 대한. 레이커스가 딱 그런 경우예요. 레이커스가 이제 필 잭슨에 대한 대우를 잘못했었죠. 예,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그 코치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네, 좀 절차 자체나 어떤 방식 자체가 잘못되게 되면은 그게 구단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마이애미 빅3 할 때도 드웨인 웨이드가 약간 좀 적게 받았었나요? 네, 페이커트를 했었어요. 네, 페이커트 했죠. 세 선수 모두 페이커를 했었죠. 그럼 이제 보상을 좀 해줘야 될 때인데. 작년만 해도 충분히 레전드로서 대우를 해주면서 마이애미가 확실히 다른 구단의 비즈니스와는 다르게 그 프랜차이즈를 대우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힘밀은 좀 아니죠. 지금 샐러리 캡에서 모즈코프가 얼마 받지? 전 나가겠습니다. 16밀 받네. 16밀. 모즈코프보다 못하던 선수 있어요. 어떻게든 그래도 극적으로 이제 합의점을 도출하지 그럴 것 않을까. 같아요. 네, 웬만하면 마이애미 남겠죠. 마이애미에 없는 웨이드는 상상할 수가 없네요. 네, 저도 마이애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드웨인 웨이드가요. 네. 만약에 가게 된다면 상상하기 싫습니다. 레이커스. LA. 돈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레전드 프랜차이즈의 대우를 이렇게 대우하는 팀과는 다르게 자신이 잡고 싶은 선수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다하면서 맥스딜로 잡은 팀이 있습니다. 멤피스가 마이크 컨리를 5년 153밀로 잡았습니다. 숫자 자체만 다뤄도 소름이 끼치네. 네. 5년 동안 1,600억이 육박하는 연 30밀리언을 받게 된 최초의 선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네. 부럽다. 아 물론 이제 어떤 연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이제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겠지만 연 평균적으로 30밀리언을 받는 최초의 선수가 된 거죠. 자, 마이크 컨리가 멤피스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컨리를 잡기 위해서 멤피스가 또 홍보 영상을 오피셜리 만들 정도로 네. 대단히 혼을 쏟았고 그래서 마이크 컨리를 잡았습니다. 네? 뭐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콘리 잡으면서 이제 파슨스까지도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뎁스도 나쁘지 않고 이제 주전 멤버로서는 뭐 부상이 없는 걸 가정하에는 괜찮죠. 이게 웃긴 게 그 콘리와 파슨스가 좀 웃긴 게 파슨스가 마이크 컨리랑 되게 뛰고 싶어 했대요. 아 그래요? 되게 뛰고 싶어해서 왜지? 댈러스랑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마이크 또 잘하잖아요. 챈들러 파슨스 세일즈 잘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컨리랑 댈러스 딜을 같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는데 멤피스에 남게 되니까 파슨스는 멤피스로 자기가 전환해서 멤피스로 들어왔다는 소스가 있습니다. 멤피스는 사실 뭐 이 그 프리에이전시가 시작되기 전부터 마이크 컨리를 잡기 위한 어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이제 잡기 위한 어떤 홍보 영상도 이제 따로 제작을 해서 이제 뿌렸었죠. 거기 저스틴 팀벌레이크도 나오고 어떤 마크 가솔이라든지 주요 선수들 같이 다시 나오면서 어떻게든 그 프랜차이즈 선수 잡기 위한 노력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결실을 맞게 됐죠. 멋있더라고요. 아우어 컨덕트. 그래서 지금 그 멤피스 선에 가겠습니다. 콘니 그리고 토니 알렌 조금 폼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토니 알렌 3번에 챈들러 파슨스 4번에 그래도 랜돌프 5번에 마크 가솔 그렇죠. 주전 멤버로 없죠. 쫀쫀합니다. 네, 쫀쫀합니다. 네. 멤피스가 뭐 타이틀 컨텐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강팀으로 다시 훈련할 수 있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도 또 새로 왔고. 그렇죠. 자, 다음 또 얘기해 보면 이지 스미스가 디트로이트 피스턴즈로 갔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은 백코트에서 레지 잭슨을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얘가 오면서 또 식스맨 잘하잖아요, 이시 스미스가. 네. 그래도 좀 출장 기회도 받으면서 솔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올 시즌에는 그 뉴올리언스에서 필라델피아로 간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반짝 돌풍을 살짝 일으켰죠. 맞죠. 왜냐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슛이나 이런 게 조금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까.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이 선수를 뭔가 장기 플랜에 넣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 선수를 어떤 장기적인 솔루션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벤시모스 어떤, 왔으니까. 적극적인 그런 구애 활동도 하지 않았고요. 예. 뭐 레지 잭슨 백업으로 뭐 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티브 블레이크가 뛰고 있는데 몇 살이야? 블레이크는 그래도 그거? 마인드 자체가 아니, 좋지 그분 몇 않나요? 살이에요? 그 파이팅하는. 원래 입단할 때부터 이미 얼굴이 40대라 가지고 되게 늙어 보여요. 되게 화나 보이지 않나요? 맞아. 2008년에 포틀랜드에 있었어요. 네, 포틀랜드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빡치면 굉장히 자주 오는 선수고 파이팅 기질이 좀 있는 선수죠. 그러니까 진짜로 주먹을 휘두른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열정과 투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스미스가 갔고 이스미스는 뭐 큰 이슈라기보다는 뭐 작은 이슈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슈팅가드, 리그를 대표하는 슈팅가드가 자기 팀에 남았습니다. 브래들리 빌, 브래들리 빌이 워싱턴 위저드의 맥스 딜로 남았습니다. 5년 128 밀리언 달러. 인저리 프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저리 프론인데 이만큼 돈을 안 안겨줘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병원비 포함인가 이거? 약값이랑 다. 물론 뭐 실력 자주 자체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리그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이번 중에 한 명 떠오르는 이제 유망주 중에 유망주라기도 애매하네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선수지만 학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 자체를 너무 자주 있는 편이라서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워싱턴의 생각은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싱턴의 중심은 조널이고 조널의 파트너로 브래들리 빌이 적당하다고 그냥 판단해서 잡은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뭐 앞에 호수님 얘기했지만 건강 문제만 없다면 실력만큼은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기 때문에 네, 뭐 잡은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 이제 듀란트 잡는 거에 실패하면서 네. 듀란트 안 간다고 뭐 거의 얘기를 했으니까 감독도 이제 듀란트랑 절친했던 감독을 영입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좀 워싱턴 입장에서는. 뭐 워싱턴이 지금 당장 뭐 파이널에 올라갈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하면은 디트로이트 현재 지금 중심이죠. 안드레 drummond를 잡았네요. 네, 잡아야죠. 뭐 이거는 뭐. 잡아야죠. 뭐 디트로이트 남는 거는 뭐 의심의 128 여지가 밀리언 없었고. 달러에. 어떠세요? 좋으세요? 드루먼드 잡아서? 좋죠. 자유투만 좀만 더 화이팅하면 좀만요. 아니 한 50%만 싸도 좋겠어. 50%만 더 좋겠다는 거는 참 욕심이네요 진짜. 욕심인가요 제가? 50%는 둘 중 하나니까. 아 그치. 그쵸. 그러면은 그 파울 작전을 못 하거든요. 그쵸. 하나라도. 둘 중 하나면은 못 하죠. 발주전 해야지. 예. 자, 그 외에 좀 작은 이슈들 선수 간단히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란도 매직이 어쨌든 포니에 에반 포니에한테 일단은 5년 85밀 주면서 일단 컨트랙 성공하고 잔류를 그쵸. 선언했습니다. 포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올란도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수 기술이 굉장히 좋고 볼 핸들링도 좋고 특히 그 온더 볼 무브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한 것 같아요. 팀에서는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어느 정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었죠. 네. 토바야스 해리스가 트레이드 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포니의 어떤 출전 시간을 더 부여해주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이제 계획의 일환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올라디포도 이제 떠났고, 그렇죠. 네, 뭔가 좀 더 롤이 좀 부여되지 않을까. 다음 시즌에 35분 이상 뛰겠네요. 네, 판타지 계금 샛별인가요? 작년에 제가 1년 내내 갖고 있었죠. 그렇죠. 한 시즌 내내. 굉장히 잘했었죠 우리. 네, 잘했죠. 네. 자, 다음으로는 에반 터너가 일단은 보스턴에서 포틀랜드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건 이쁜 딜 같아요. 4년 75밀리언 달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틀랜드의 유용한 자원이 되겠죠. 뭐 보스턴에서도 굉장히 잘했었고 올 시즌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선수가 또 열심히 해줬고. 근데 포틀랜드는 사실 아쉬웠잖아요. 멤버 구성 자체가 물론. 뭐 릴라드라든지 맥컬럼이 잘해주긴 했지만 그 외의 선수들 뎁스 면에서 그 재능만큼 실력이 아직 나오지 않은 팀이었는데 맞습니다. 에반 터너가 가면서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포틀랜드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스마트하게 잘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네. 네. 뭐 다들 좋은 선수로 하시면 저는 아직도
이 선수가 어떤 그런 드래프트 때 어떤 기대를 아직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돈 자체는 이제 뭔가 슈퍼스타급의 돈을 받기 때문에 예, 좀 더 만기를 좀 예, 기량을 좀 발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챔피언이죠. 또 다른 챔피언이죠. 또 다른 챔피언. 매튜 델라도바. 델라베도바. 매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매튜 델라베도바죠. 델라베도바. 델라베도바가 일단은 미러키로 벅스. 갔습니다. 미러키로. 뭐 4년 38밀 정도 수준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또 무슨 새로운 신발 계약했던데. 네, 그 매튜가요? 중국 브랜드에서 시그니처 브랜드 하나 만들었던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선수 빨리 넘어가죠. 그다음엔 도바가 어때서? 가치가 없습니다. 모즈고프나 델라 내 시간이 더 소중해.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딴 얘기하지. 자, 드와이트 하워드가 애틀란타로 갔습니다. 오 드디어 드디어 홈타운으로 갔습니다. 홈타운 보이로. 하워드 드라마가 네, 끝났네. 하워드 드라마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네요. 네. 재미가 없어. 자, 3년 75밀리언 달러. 70밀레. 아, 70밀리언 달러. 네. 아, 죄송합니다. 3년 70밀리언 달러로 일단은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와이트 하워드 애틀란타. 알 호포드가 딴 데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제일 유력한 설이죠. 레이커스?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 모즈고프드네. 웬 외국인 한 명이 와서 지금 자리 잡고 있네요. 파킹장에 자리가 없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선수가 이 정도의 돈을 받을 만한 선수인가라는 하워드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네, 3년에 70이면은 거의 뭐 1년에 20 가까이 되는 건데 아니, 모즈고프도 있는데. 그래도 하워드가 이제 등부상도 많고 그다음에 그 경기 출전 같은 것도 관리를 굉장히 받아야 되는 좀 피곤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하워드가 사실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 기량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리그 전체에서의 어떤 하워드 입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정도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도 해요. 빅맨들 자원들을 위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이제 다르게 보면 리그 자체의 어떤 빅맨 뎁스가. 그렇죠. 빅맨에서 굉장히 낮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폴미색과 드와이트 하워드가 꾸려내는 이 프런트 코트는 강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리고 또 홈타운이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것들이 심한 그 드와이트 하워드의 어쨌든 동기부여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상외로 좋은 결과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도요? 다음 선수는 근데 애틀란타가 또 한 명 선수를 잡긴 잡았어요. 네. 기존에 있던 베이즈모어를 네. 다시 그대로 네. 잡았죠. 4년에 70밀리언 달러 네. 잡아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데니스 슈레더랑 베이즈모어 뭐 아웃포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칼코버 그리고 이제 폴미스텍과 드와이트 하워드로 팀을 좀 꾸리면서 뭔가 좀 더 탄탄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하워드가 부데놀저 감독의 그런 전술에 잘 맞는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부데널저가 뭐 마이크 덴토니보다는 잘 맞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죠. 레이커스에서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덴토니 감독과 이제 하워드 갔을 때 정말 맞지 않아요. 근데 또 휴스턴에 가셨으니까 그분은. 덕분에 파워거설이 없어졌죠. 나쁜 새끼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자, 애틀란타 그렇게 팀을 굳힌 것 같고요. 또 다른 시카고 출신 선수가 뉴욕으로 갔습니다. 조아킴 노아가 뉴욕 닉스로 4년 72밀리언 달러를 받으면서 뉴욕 닉스로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무슨 뉴욕은 노장들만 이렇게 부상 경력 있는 노장들만 영입하는 게 도 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의 아이덴티티인 거죠. 부상당하고 네임벨을 떠셨던 자여 뉴욕으로 와라. 고물상도 뉴욕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빡쳐 있습니다. 왜냐면 필 잭슨을 사실 데려온 이유가 어떤 그런 거를 탓해서 정말 빅네임 프리 에이전트를 데려오기 위해서 사실 데리고 온 건데 그런 면에선 맞죠. 역할을 뭐 네임만 비긴 선수들이죠. 더 이상 그만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선수들이긴 하지만 저는 조아킴 노아는 다음 시즌 좀 기대를 해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는 어떤 팀 내에서의 어떤 입지 자체가 너무 좋아지고 부상도 룰 자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만 잘 한다면 여전히 정말 충분히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뉴욕 멤버 자체로만 보면 엄청납니다. 그렇죠. 이번이 아직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 다이릭 로즈, 카멜로 앤서니, 폴 링기스, 조아킴 노아.
뉴욕은 뭐 10년 전에도 어마어마했어요. 네임밸류만 봤을 때는 15년 전, 15년 전, 뭐 20년 전 항상 어마어마합니다. 네임밸류는. 근데 올 시즌에 제가 노아를 이제 잘 못 봐서 그런데 원래 어떤 스타일이에요? 노아를 어떤 스타일로 하냐면은 되게 에너제틱하고 그렇죠. 수비도 좋고 허슬도 그렇죠. 좋고 팀에 그리고 파이팅도 주고 어떤 5번 선수로는 굉장히 드물게 어떤 포인트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팀의 어시스트가 어떤 좋죠. 공격 자체의 어떤 플레이 자체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다만 이제 매직 손이 다만 이제 그렇죠. 공격에서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손 자체가 굉장히 좀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림 주변에서의 피니시 능력은 좀 부족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직도 그 주인장님께서 노아의 슈폼을 따라하는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시카고 뉴욕과 시카고 네. 그 개막전 때 네. 조아킨 노아가 이제 연습하는 걸 정말 이제 그냥 눈앞에서 가까이서 눈앞에서 그냥 연습하고 쏘는 걸 같이 보고 있는데 아니 백스핀을 주로 백스핀을 먹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사이드 스핀을 먹기. 들어가. 근데 들어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 들어가.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농구 선수가 백스핀을 안 먹이고 이렇게 사이드 스핀을 먹이는데 공이 이렇게 이 선수가 어떤 BQ 자체는 굉장히 높은 선수고 아, 그렇죠. 불과 3년 전에 올NBA 퍼스트 팀이었어요. 3년 전에요. 네, 3년 전 올NBA 퍼스트 팀이었습니다. 조아킴 노아가 전성기 시절에 80%만 올라와도 뉴욕은 끈적함에 인사이드의 끈적함은 보장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홈에서도 잘하고 원정에서도 잘하는 어떤 기복 없는 플레이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밀로가 수비에서 싼 똥만 잘 제대로 좀 치워주면은 예. 멜로요? 그렇죠. 아, 네. 어쨌든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슈퍼스타들이 있는 그 알갱이들을 약간 이렇게 진흙화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조아킴 노아가. 그리고 지금 뉴욕이 또 이제 노아에 이어서 지금 드웨인 웨이드를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만 완성이 된다면은 야 네임밸류 그나마 좀 보면 쩌네. 네. 네임밸류를 보면은 대단하네요. 로즈, 웨이드, 아. 멜로, 포르징기스의 조아킴 노아. 야, 제가 그럼 정말 볼만한 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 뉴욕 닉스로 갈아탈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 갈아타신 거 아니에요? 아직은 로즈일 뿐입니다. 괜찮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도로 했을 때 베테랑 스윙 매니저 조 존슨이 유타로 갔습니다. 조존슨. 뭐 2년에 22밀리언. 아직 유니폼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난 조 존슨이 저 말씀하시는 거죠. 유니폼 생각이 나서 지금 웃음. 또 이적을 했어요 유니폼에. 아니 뭐 근데 저는 뭐 그 기념적으로 위닝 버저비터에 대한 기념으로 이제 산 거기 때문에 아틀란타에서 산 게 아로푸드였나요? 폴 밀셉이요. 폴 밀셉. 폴 밀셉 아직 있어. 아직 있네요. 불안불안해요 근데.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잔류할 것 같네요. 네. 네. 트레이드 설도 없고. 조존스는 유타로 잘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타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은 그렇죠.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조존슨이 좀 뭐랄까 플레잉 코치,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를 같이 전수해주면서 끌면은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이애미로 이적한 다음에 화력이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오프 때 조금 뭐 플레이오프 부진하긴 때 아주 했지만. 그냥 똥을 쌌죠. 네, 그래도 시즌을 길게 놓고 보면은 유타에 좀 필요한 조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 말씀하신 것처럼 조 존슨은 아직 베테랑으로서 아직 뭔가 팀에게 뭔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동의합니다. 뭐 이쯤 되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더 아직도 뭐 계약이 남아 있는 선수들이 많죠. 많죠. 그 중심엔 케빈 듀란트가 있죠. 그렇죠. 네. 르브론도 아직 안 했잖아요. 뭐 사실 르브론은 클리브랜드 남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딴 팀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르브론은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죠. 자신이 클리블랜드 남을 거라고. 남을 뭐 거라고. 그때도 근데 밝혔었잖아요. 마이애미 가기 전에. 항상 밝히는 건 잘하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케빈 듀란트. 그렇죠. 어. 부인할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빈 듀란트가 어디로 움직일지 혹시 뭐 최근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일단 미팅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전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지금 1년 정도는 한 번 더 이제 오클라호마에 남아서 대권에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그럼 레이커스 오는 건가요? 아니 워싱턴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바로 오늘이었죠. 이미 LA 클리퍼스랑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순조로운 미팅을 했다는 그런 지금 설이 돌고 있더라고요. 4시간 동안 있었죠.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빅4였던
그랬던 그 성성에 대한 설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빅4라 하면 이제 크리스 폴, 블레이크 그리핀, 디안드레 조는 이제 케빈 듀란트 이렇게 4명이 되는 거겠죠. JJ 그래서 레디까지 듀란트가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서 이제 설레발이 많은 LA에서 이제 점점 이제 루머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LA 클리퍼스의 사상 첫 우승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그 오클라호마 시티가 어떻게 보면은 케빈 듀란트를 계속 잔류시키기 위해서 영입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디포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 다른 팀에서 뛰는 게 좀 상상이 좀 안 되네요. 이 올 시즌에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지금 계속 미팅이 잡혀 있더라고요. 뭐 골든 스테이트라든지 샌안토니아라든지 그리고 일요일 날 그 다른 팀들을 만난 이후에 오클라호마 구단과 다시 한 번의 미팅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이제 오클라호마가 얼마나 어필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도록이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네. 한데 만약에 케빈 듀란트가 아직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면 크리스 폴과 손을 잡고 우승 대권에 도전해 보는 것도 르브론처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다른 선수에게 손을 뻗어서 이제 가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이 그렇죠.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지난주 방송 끝나고 저희가 그냥 나와서 했었어요. 아, 어느 그래요? 팀이 가장 갈 것 같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예상외로 클리퍼스 갑자기 부각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자면 클리퍼스가 그림이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면에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뉴스가 뜨더라고요. 클리퍼스 얘기가. 그렇습니다. 뭐 근데 뭐 되도록이면 뭐 남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 NBA 이적과 계약을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런 뉴스들이 많죠. 뭐 버드 조항이라던가 로즈룰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뉴스 보시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청취자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조금 이게 로즈룰이 뭐고 이게 대리 노장 하려는 거야? 뭐야? 뭐 버드 조항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로즈룰하고 버드 조항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뭐 트레이드 FA 시장 현재까지의 뉴스는 좀 맞춰볼까요? 먼저 데릭 로즈 룰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새와 장미 조항이네요. 잘라주세요. 생각보다 재밌- 동물과 식물인가요 그러면? 괜찮은데요? 그걸 봤네요. 네. 데릭 로즈 룰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뭐 그 사전 회의 때 그 호수인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청취자분들한테 한 번 더 네. 쉽게 재밌게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미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해요. 아직 모주코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데 네. 모주고프 룰도 생길 것 같아요. 완전 기회요 낙다운 힌트다 힌트다 힌트. 모주코를 경기당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10분을 네. 뛰더라도 나처럼 하면 돈을 낼수 있다. 돈은 소중하다. 네, 이런 거죠. 예, 이걸 참 셀러리 캡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드리기가 쉽지 않긴 하지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한 선수가 한 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팀 전체 셀러리 캡의 25%거든요. 네. 25%이지만 어떤 특정한 예외 조항을 통해서 이 퍼센티지가 30%까지 상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케이스에 부합했던 것이 바로 데릭 로즈였고, 그리고 이걸 부합했었던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 걸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2번 이상의 어떤 올스타 선발로의 그 출전이라든지 아니면 2번 이상의 올 NBA 팀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MVP 그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한다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에서 35%까지 5%더 하는 거죠. 5%를 더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셀러리 캡 부분 중에서는 네. 되는 건데 데릭 로즈가 MVP를 수상을 하면서 이 경우에 딱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팀 전체 셀러리 캡 30%를 받는 그 앤소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울고 있죠 지금. 울고 네. 있죠. 올 시즌 그 조건을 못 채워서 5%를 더 못 받게 그렇죠.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못 보게 된 거죠. 그 5%라고 하면 지금 셀러리 캡의 상승을 감안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갈매기 같은 경우는 네, 동물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동물 식물입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 이번 시즌에 작년에 이어서 올 NBA 팀 선정이 됐다면은 네. 팀 전체 셀러리 캡 25%가 아닌 3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렇죠. 네. 부상으로 그렇죠. 아웃됐잖아요. 엄청난 돈을 지금 날리게 생겼죠. 아. 네. 아쉽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버드 조항은 뭐죠? 새 조항이죠.
버드 조항이라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릭 로즈 룰과 마찬가지로 레리 버드를 통해서 리그 전체에서 좀 이제 관습화된 그런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팀이 가지고 있는 셀러리 캡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선수를 다시 계약을 할 때 그 셀러리 캡에 미달되는 부분만을 선수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레리 버드를 통해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스턴 셀틱스의 경우였죠. 80년도에 이거를 액수로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보스턴 셀틱스의 셀러리 캡이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레리 버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차지하는 셀러리 캡이 4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팀 입장에서 남는 돈이라고 하면은 남은 돈이 5천 원인 거잖아요. 네. 5천 원만 레리 버드에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인데 레리 버드 룰 이게 발동을 하면서 5만 원을 초과할 수 있게 셀러리 캡을 사용할 수 있는. 다만 이제 어떤 그 조건이 정해져 있기는 하죠. 그렇죠. 같은 팀에서 3년 이상을 뛴 선수에게 그리고 같은 팀과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레리 버드 룰이 그 조항이 이제 발동이 되게 되면은 이 예외 조항이 발동이 되면은 셀러리 캡을 초과할 수 있는 그만큼의 셀러리를 그 선수가 그 제시를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치셀블도 한 그렇죠. 팀에서 3년 이상 뛰고 재계약을 할 당시에 그렇죠. 그 뭐지 셀러리 캡에 그 제한이 없이 그렇죠. 오퍼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죠. 셀러리 캡의 어떤 그런 건 전혀 제한 없이 맥시멈까지 맥시멈으로? 그렇죠. 네. 맥시멈 계약까지 할 수 있는 그 예외 조항인 거죠.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러니까요. 눈높이 선생인 줄. 뭐 사실은 이제 선수들의 이적들도 이적이지만 사실은 그 이적하면서 이적 금액들을 보면서 아 이 구단이 지금 셀러캡 얼마나 남았고 뭐 이 구단이 어느 정도 돈을 쓸 수 있고 뭐 아니면 이 정도 갭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그쵸. 오프 시즌을 보시는 것도 네. NBA를 좀 더 깊게 아실 수 있는 맞습니다. 방법일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보실 때 헷갈리는 저희도 좀 헷갈렸던 룰이죠. 왜냐면 뭐 어떠한 사건을 계기해서 그 룰이 좀 정해졌던 데리노즈 룰이라던가 혹은 레리 버드 조항이라던가 이런 것들 모즈고프 룰도. 이제 향후 생길 모즈고프 룰까지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생길 텐데 뭐 이런 것들 아시면 좀 더 재밌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준비한 위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은 이번 시즌 저희가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한번 시즌 리뷰를 한번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5-16 시즌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네. 이번 시즌 참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저희도 힘드네요. 자, 이번 시즌 주요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보고 그에 대해서 한 번씩 리뷰하면서 정리하시죠. 이번 시즌은 뭐니 해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초반에 24연승 그리고 총 최고 승률인 73승을 달성하는 되게 기념비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스타트였고 그렇죠. 뭐랄까요. 작년에 커리가 MVP를 받고 골스 우승했을 때 좀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쵸. 저게 진짜 실력인가 이런 좀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초반 24연승으로 거의 묵사발을 만들어놓는 예, 비판 여론을 다 잠재우고 예. 전 시즌 4연승까지 합치면 28연승을 했던 기록이죠. 정말 역대급 팀이라고 했던 과거 시카고 불스와 비교가 끊임없이 시즌 내내 되면서 73승 9패. 네. 그러나 우승은 실패. 네. 라임 괜찮죠? 73승 9패 우승은 실패. 쇼미더머니 나가세요. 어제 재밌더라고요. BY? BY 완전 뒤집어 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참 역대급 시즌 보냈으면 아쉽지만 우승은 못하게 끝났습니다. 역대 최고의 승리를 보였지만 우승은 실패했는데 뭐 역대 최고 승리를 보낸 팀이 어느 팀이 있었죠? 이 정도 보였던 팀들이 있었나요? 뭐 시즌 내내 그 95-96 시카고 불스랑 비교가 됐었죠. 그렇죠. 과연 시카고 불스의 72승을 깰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시즌 내내 이야기거리가 됐었고 누가 더 잘할까 뭐 이런 디베이트 같은 것도 많았었는데 결국은 깼죠. 네. 깼고 뭐 레이커스도 97년도 레이커스. 97년도 97년도 아니고 72년도 레이커스죠. 69승 13패. 72년. 그렇죠. 네. 그리고 97년도도 시카고 불스도 네. 비슷하게 했었던 거고 정말 옛날에 67년, 74년도에 필라델피아나 보스턴 셀틱스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을 이렇게
기록을 세우면서 달렸기 때문에 파이널 졌다 이런 비판 여론 조금 저는 동의를 잘 못하겠고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칭찬받아야 네. 할 기록이고. 네, 끝까지 열심히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로서 당연히 그런 기록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렇죠. 도전한 게 맞지 않나요? 네. 너무 아쉽긴 하죠. 그쵸. 예, 사실 네. 우승만 완성시켰다면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순위를 보면은 이번 2위가 이제 시카고 불스고 3위 레이커스 공동 3위죠. 시카고랑 레이커스 그리고 필라델피아까지 5위까지 보면은 탑 5에 있는 팀들은 다 우승을 했거든요. 우승을 했는데 하필 1위에 있는 골든스테이트가 우승을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아쉬운 여운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네. 르브론이 다 망쳤어요. 그리고 또 한 팀이 조금 더 언급돼야 되는 거는 사실은 올해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정말 역대급 승률을 보였는데 공동 7위의 그거죠.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는 그쵸. 그렇게 뭐 힘을 못 쓰고 예, 탐슨이 그렇게 잘해도 커리한테 묻히는 거랑 약간 비슷한. 다시 한번 매치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정규 시즌 승률이 다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골스 초반 24연승의 이제 커리의 기록은 뭐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린이 정말 대단한 기록을 했더라고요. 13.5점에 8.6 리버, 7.1 어시스트.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린의 어떤 재발견이 시즌이 아니었나 초반부터. 예. 그렇죠. 7차전에도 맹활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참 아쉽네요. 예, 진짜 아쉽죠. 그 개막 후 24연승 기록이 그 1884년에 세인트루이스 마룬즈라는 야구팀이 세웠던 개막 후 20연승 기록을 북미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이제 다시 깬 거죠. 와, 1884년. 예.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진짜 어마어마한 시즌에 마침표를 못 찍게 한 르브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1884년 야구를 했어? 야구 역사는 더 오래된. 조선시대 아니에요? 와 MCA 야구단 있잖아요 저희가. 1884년이면은 갑심정변 있으니까. 갑신정. 어우 소름 돋네. 네. 그래서 스테픈 커리가 그렇게 역사적 시즌을 보내면서 기록들도 역사적인 기록들을 많이 그렇죠. 남기고 그렇게 만장일치 백투백 MVP를 차지했습니다. 네. 어떤 기록을 남겼었죠? 커리가 이제 시즌 3점을 400개로 돌파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몰랐죠. 400개를 돌파했지. 마지막 경기에 그렇죠. 다, 네. 총 402개를 기록했는데 그 마지막 경기 멤피스전에서 무려 10개를 집어넣으면서 네. 몰아넣기. 거뜬히 이제 넘어났죠. 근데 지금 웃긴 게 이날 경기를 29분 뛰었더라고요. 찾아보면서 진짜 웃겼어요. 29분 뛰고 3점 10개 넣고 3분에 하나씩 넣네. 46점 넣었죠. 46점 넣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야, 거죠. 이게 터진 진짜. 날이에요, 터진 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 3점 400개 돌파와 180 클럽 이제 이런 기록들을 그죠, 달성되고. 세웠는데 여기다 이제 찬물을 끼얹었죠. 그 코비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복선이 있네. 그렇죠. 복선이 있어. 네. 졸다가 깨어났네. 거기에. 그렇죠. 진짜.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같은 날 경기가 그렇죠. 있었어요. 180 클럽이랑 3.400개랑 네. 30점 이상 기록한 득점왕이랑 네. 뭐 다 했는데 그 뉴스가 별로 못 봤어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이제 73승도 찍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록이 막 각가지로 쏟아져 나오는데 만바 아웃에 다 아웃됐어요. 그렇죠. 정말로. 그럼 자연스럽게 만바우스로 그렇죠. 넘어가볼까요? 네. 네. 올 시즌 코비 브라이언트 정말 리스펙할 만한 네, 시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코비가 왜 코비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마지막 경기. 저희는 뭐 저는 사실 뭐 코비 그 은퇴 헌정 방송을 했잖아요. 저희가 플레이가 그 플레이 그렇죠, 만바아웃 그렇죠. 하면서 네. 그때 모든 걸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코비를 좋아하시는 분 있다면은 그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송 때 그 못했던 얘기라고 해서 후회한 게 있었는데 그 코비의 올림픽 얘기를 맞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간략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소름 끼치는 코비의 올림픽 그 활약상을 아주 간단하게 그 세레머니도 한번 해주시면서 이렇게 저는 지금 모스크바밖에 지금 머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모드전환이 빠르지 않아요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에 걸린 것처럼 지금 뭔가 그게 있어서. 네, 뭐 올림픽 뭐 활약 관련해서는 뭐 저는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사실 코비 하면은 저희가 그 특집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득점만 하려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 2008년도 올림픽 전에 코비가 이제 팀 옆에서 그 얘기를 커밍아웃을 했죠. 나는 우리 팀에서 락다운 디펜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시도 자체도 별로 많이 안 했었고 팀 스타일에 굉장히 그 묻어나는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 1번 선수들을 정말 락다운을 하면서
진짜 완전 숨도 못 쉬게 막 완전 물에 틀면서 그 분위기가 팀 전체에게 전파가 된 거죠. 이미 이미 수비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었던 뭐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드웨인 웨이드라든지 크리스 폴 다 만바의 어떤 그런 먼저 나서서 에이스 스타프 역할을 한다는 거에 묻어나서 이제 같이 동참을 하면서 상대팀을 말살시키는 걸 보면서 참 되게 훈훈한 감동을 느꼈었죠. 저거야 말고 진짜 소름인 게 생각해봐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한 명을 락다운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쉬면 웨이드가 나와. 그 웨이드 락다운을 해. 네. 그리고 뚫고 들어갔더니 르브론이 있고 그걸 넘었더니 하워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걔네가 다 쉬면 이게 크리스 폴이 소름이죠.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게 진짜 소름이었던 게. 정말 멋있는 팀이었죠. 그리고 코비가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또 그렇지. 이제 3점을 그렇죠. 넣었죠. 네. 그 유명한 이제 쉿 세레모니죠. 쉿 하는 세레모니를 그쵸. 하면서 클러치 3점을 넣었던 게 참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게 이 팀이 정말 드림 팀이다라는 뭐 리드림 팀이라는 이제 그렇죠, 리듬 팀. 리듬 팀의 얘기를 했는데 그 크리스 폴이 이제 사이드아웃 되는 거를 그냥 코트 안으로 확 던져서 그걸 코비 브라이언트가 엘리웁 덩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쵸. 정말 베이전. 와 그거 보면서 오락인가 진짜 아니 오락도 저렇게 조정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상대방들이 너무 특히나 중국이랑 시합할 때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느낌일까? 48분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사우나에서 모래시계 돌려놓고 기다리는 느낌 있잖아. 빨리 끝나라 이런 느낌처럼 압도적인 너무 실력차가. 압도적이죠. 네. 그 와중에 또 덧붙이자면 이제 스페인도 굉장히 맹활약을 했었죠. 그쵸. 2008년도 결승전은 정말 제가 봤었던 국제무대 경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 수준이 생각이 높고. 드네요. 그렇죠. 이미 전성기에 올라와 있었던 뭐 파우 가솔이라든지 마크 가솔 뭐 이런 스페인의 정말 다재다능한 NBA 이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말 값진 경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날 뭐니 해도 마지막에 클러치죠. 뭐 3점 그렇죠. 딱 쏜 다음에 사람들이 안겨올 때 조용히 하라는 딱 세레모니 하는 코비가 그러면서 정말 이번 시즌에 이렇게 은퇴 시즌에 축복을 받은 선수가 역대로 있었나 싶어요. 진짜. 사실 시즌 내내는 정말 뭐 부상도 부상이고 뭐 야투가 정말 난조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야투를 보여주다가 이런저런 욕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팬들의 어떤 리스펙트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하필 또 마지막 경기에 좀 아주 아름다운 이제 클로징을 하면서 떠나간 게 참. 그 경기를 이긴 게 더 감동적인 그쵸. 거죠. 만약에 이제 필드골을 50개 쐈잖아요. 그렇죠. 커리어 최다 야투. 어깨가 빠질 때까지. 진짜 분당 하나씩 이상 쏘거든요. 48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마지막에 그 아직도 인상 깊은 게 그 조던 클락슨한테 아울렛 패스 팍 뿌려주고 타임아웃 됐을 때 조던 클락슨이랑 이제 애들이 달려와주고 달려올 때. 안았을 때 그때 코비가 눈빛. 걔네를 안 보고 정면을 바라보고 걔네를 딱 안는데 그 장면 아직도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또 라이브로 그 경기를 보고 계셨잖아요. 전 라이브로 보고 그렇죠. 있었죠. 예. 뭐니 해도 진짜 만바답게 네. 만바스럽게 은퇴 경기를 치렀고 또 클러치 또 사건 또 다니까 또 전성기야 갑자기.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유명한 스피치 네. 오바마도 따라한 만바 아웃을 외치면서 그렇게 그가 떠나갔어요. 이제 개나 소나 다 따라하죠. 저는 따라. 지금 뭐 대만에서 템플스테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코비? 그죠. 사진 보니까 막 지금 아니 지금 코비 브라이언트 중국 가 있던데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예능 프로 찍고 있던데. 근데 웃긴 게 그 옷에 또 코비 그 마크가 달려 있더라고요. 만바 그 그러니까요. 코비 그 심벌이. 시그니처가 달려 있더라고요. 김종국도 같이 하던데. 예. 자, 근데 이런 은퇴 시즌을 보면서 느낌이 드는 게 그 시대를 96, 뭐 95, 94, 97, 뭐 이때 드래프트를 했던 선수들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서 아직 은퇴를 안 한 선수가 두 선수가 있죠. 덩컨하고 가넷. 이들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기추가 주목됩니다. 덩컨은 일단 옵테인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에 남기로 했고 뭐 은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덩컨 1년 더 뛸 것 같은데 왜 내년에 왠지 잘할 것 같죠? 그래요? 왜 내년에 다시 또 살아날 것 같죠? 팀이 아웃. 코비가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많은 리스펙트를 받으면서 이제 무대를 떠났는데 사실 듀란트랑 뭐 팀 덩컨은 그나마 이제 팀 성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많이 주목받았지만 케빈 가넷 같은 경우는 정말 조용했잖아요. 미네소타가 어떤 스팔라이트를 받는 팀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뭐 출전 시간 자체도 굉장히 적었고 어떤 플레잉 코치 같은 역할을 많이 하면서 이제 멘토링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시즌 더 뛰면서 그래도 마지막 시즌에 팬들의 정말 아우성 같은 갈채를 받으면서 아름답게 코트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퇴 이렇게 축하
를 받으려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은퇴한다고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 알잖아요. 코비는 중간에 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그렇지만 예, 예. 아 갑자기 뛰다가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거 진짜 끝났다. 자기가 봐도 야투가 아닌 거죠 말이. 아 이거 나 더 못해 먹겠다. 에라이 씨. 디어 바스켓볼 할 수 있는 거죠. 던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코비만큼 네.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자격이 있죠. 있죠. 기회가 있죠. 자격이 자격이 있는데 있죠. 스타일상 그렇게 받을 거냐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또 넘어가 보면 올 시즌에 그래도 우승은 어차피 우승은 클리브랜드였죠. 그렇죠. 어차피 우승은 성공했죠. 주인공은 클리블랜드죠. 네. 야, 이렇게 화려했던 시즌을 보낸 골든 스테이트의 마지막 찬물을 찬물을 맞습니다. 그것도 1대3이라는 불리한 접전 끝에 찬물을 르브론이 끼얹었다는 게 맞은 게 얻어맞은 게 아니고 자기가 끼얹었다는 걸 저희 주목을 해야 돼요. 역사적이죠. 그렇죠. 1승 전무와- 3패를 뒤집은 게 네. 없잖아요. 그렇죠. 캐나다에서. 최초였죠. 전무만 일이죠. 그 이제 작년에 졌던 거를 복수한 의미도 있고, 그렇죠. 리핏을 저지한 것도 있고, 그렇죠. 르브론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정말 2승 5패가 될 뻔한 거를 3승 4패로 바꿨단 말이죠. 근데 그 이번 1승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크죠. 많이 여러모로 상징성이 있는 시즌이기도 했고. 예. 어떻게 보면 킹의 위치를 되찾았다라는 느낌? 뭐 괜찮았는데도 아직 승률이 50%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가야인이 생명을 인정할 수 있던 계기가 됐죠. 가야인이 거의 실려갈 뻔했는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가야인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 살고 계십니다. 네, 고향으로 트로피를 다시 가져가서 네. 클리브랜드 is for you라는 멘트를 날리면서 그럼 또 내년에 이제 만나면은 르브론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너네 라커룸에서 우리 샴페인 냄새가 지금 그쵸? 분명히 SNS로 할 겁니다. 그건. 아니 했어요 막 이래. 자 내년에는 클리브랜드 어떨까요? 저 조금 걱정되는 건 르브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 생활 시작하면서 클리브랜드를 우승시키겠다는 클리브랜드 보이로서의 꿈을 이뤘잖아요. 이제 그 다음 동기부여가 뭘까? 이적을 해야죠. 그럼. 백투백이죠 백투백. 르브론 특기가 뭔가요? 이적 아니에요. 이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두 번 했구나. 개인적으로는 클리브랜드 내년은 좀 희망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지코프가 떠나서 매튜 델라노바도 변했고 잡을 선수 다 잡았고 뭐 더 보강할 수 있죠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면 뭐 인사이드 더 보강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승을 경험한 그러니까 우승을 한 경험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할 때까지 그 토너먼트를 이기고 온 경험을 치른 선수들과 다시 한번 뭉친 건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클리브랜드를 내년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즌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카이리 어빙도 많이 주목을 해봐야 돼요. 네.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슈퍼스타라는 걸 정말 입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노치님도 더 기대가 됩니다. 러브가 조금 걱정되네요. 이 시스템 속에서 좀 더 살아나야 되는데. 오시코보다 낫잖아요. 아이 당연하죠. 이게 어빙하고 르브론이 있으면은 러브보다 좀 더 뭐랄까 이타적이고 더 헌신할 수 있는 선수가 더 잘 맞는 조각 같은데 어떻게 보면 러브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쵸. 공격적인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참 아까운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러브가 희생해 가면서까지 계속 그 팀에 남아 있어야 되나? 근데 뭐 우승하고 스톤콜드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신났더만 뭐. 당연히 우승하려고 왔으니까 우승한 건 신나는 얘기인데. 러브가 아마 제 역할을 찾기 위해 뭐 일단은 포인트 가드나 센터를 한 명씩 내보냈잖아요. 그에 맞는 어떤 조합을 팀에서 찾아주지 않을까. 러브를 융화시키기 위한. 저는 좀 케빈 러브의 어떤 지금 상황을 2000년도에 글렌 라이스가 이제 레이커스 있을 때랑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글렌 라이스도 마찬가지로 레이커스 그때 코비와 샤키로가 같이 합류하기 전까지만 해도 리그를 정말 대표하는 최고의 슈퍼스타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우승을 한 직후에 어떤 자신의 어떤 제한적인 역할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러브도 잘하면은 만약에 아직 커리어가 많이 남아 있고 전성기에 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좀 불만족스러운 게 부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이적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뭐 만장일치가 유행인가 봐요. 뭐 MVP도 만장일치고 파이널 MVP도 만장일치였고 루키 오브 더 이어도 만장일치였습니다. 만장일치 루키 오브 더 이어 칼 타운스 주니어가 혜성같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네.
그 올 시즌 평균 득점이 18.3에 10.5 리바 더블 평균을 기록했죠. 루키 시즌인데 그러면서 미네소타는 백투백 ROI 네, 기록했습니다. 위긴스. 작년에 이제 위긴스였으니까. 기록은 이제 좀 더 살펴보면 리바운드는 그 총 개수가 857개로 리그 4위를 했고요. 그 그리고, 네. 2점 슛그 메이드 개수가 리그 전체 2위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거는 프리드로우가 81.1%. 이게 정말 제일 대단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거 센터 치고 이 정도의 성공률 보이기 그렇죠. 힘든데. 어마어마하죠. 네. 그 케빈 러브가 프랜차이즈에서 기록했던 리바운드 기록을 쉽게 넘겼죠.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선수고 사실 옛날 그 팀 덩컨하고 좀 비교가 될 그렇죠. 만큼의 어떤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네소타가 이제 다음 시즌에 좀 더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 이유도 이제 카렌슨 타운스가 2년치 48분을 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기대가 되고 특히 그 올 시즌에 파울 트러블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루키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죠. 사실 네. 리그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그쵸. 네, 정말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무시무시한 같아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저희끼리 자주 하는 얘기지만 판타지 리그를 할 때 일선이? 카렌슨 타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1픽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다음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선수 3점 슛 성공률이 34%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즌 경기 중에 되게 웃긴 게 있었는데 미네소타가 3점 슈터가 잘 없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이제 4쿼터 때 3점 슛을 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카렌슨이 타운스한테 맡깁니다. 아니 되게 오픈해요 진짜. 안 들어가긴 했지만 네. 그 상황 보면서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 선수의 재능이 정말 그 정도 된다. 루비오 반성해야 됩니다. 네. 라빈도 좀 더 잘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카렌슨 타운스가 만약에 3점까지 확보한다. 네. 진짜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말렙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스킬 맞네. 챌린지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만년 약체인 미네소타 그리고 또 하나 팀을 뽑으라면 뭐 유타 그렇죠. 재즈가 좀 라이징하고 있습니다. 뭐, 네. 미네소타는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네. 내년 시즌 뭐 미래인데 유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코비의 60득점 경기 좀 희생양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두 경기를 남기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휴스턴과 정말 치열하게 플레이오프 마지막 8번 시즌을 향해서 굉장히 질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만 하더라도 유타가 8번 시드로 플레이오프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휴스턴보다. 휴스턴이 물론 이제 마지막에 극적으로 올라가긴 했었지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말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젊은 유망주들의 어떤 발전, 기량적인 발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스타일이 많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로드니 후드는 정말 그렇죠. 잘하는. 네. 특히 시즌 후반기에 정말 잘했었죠. 네. 네. 그리고 뭐 팀 에이스 있는 고든 헤이워드. 그렇죠. 네, 헤이워드 잘. 뭐 이번 시즌 이제 FA 통해서 베테랑인 조전슨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쵸. 좀 더 이 젊은 피들이 융화가 된다면 조금 더 유타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네토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네. 라울 레터요? 브라질 사람이었나? 일본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알렉 벅스나 뭐 트레이 버크 이런 선수들이 참 되게 지금 애매하거든요 입장. 네, 단테 엑섬 이런 선수는 그렇죠. 저러. 네, 돌아오죠. 호주 그렇죠. 출신의 근데 이제 웃긴 게 그 경기당 페이스가 리그 전체에서 꼴찌를 했더라고요 유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좀 빠르게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네. 그 공수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 리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어제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단테 엑섬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호주 대표팀도 되게 좋네요. 그렇죠. 멤버가 벤 시몬스까지도 이제 호주 대표로 뛸 거고 어. 앤드루 보거트도 있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올림픽 해야 되니까 진짜. 네. 그렇죠. 그렇죠. 올림픽도 준비해야죠. 이렇게 만년 약체인 팀 중에서 이렇게 라이징되는 팀들이 있다면은 반대로 되게 빅마켓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추락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네. LA 네. 레이커스죠. 그리고 뉴욕 닉스,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 이 팀들이 참 뭐랄까요? 전통적으로 강호라고 불렸고 어떤 농구의 메카들의 도시라고 불렸던 팀들이 약간 좀 추락하고 있는 계기인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올 시즌? 뭐 지금 1, 2년 얘기가 아니죠 사실. 팀들이 추락하게 된 게 뭐 필라델피아 정말 역사적인 기록을 썼었고. 근데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그 LA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를 빠르게 진행하지 못했던 게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뭐 올 시즌에는 이제 다음 시즌에는 유망주들이 어떤 경험을 좀 쌓았고 그렇죠. 브랜드 잉그램이라는 좋은 자원도 들어왔고 그 그다음에 팀의 이제 중심을 하나 얻었잖아요. 그 독보적인 그 잠시만요. 로이 히버트가 채울 수 없었던 골 밑에 그런 무게감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호수연님이 저렇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있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다시 좀 평정심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저보다 NBA를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리그를 나름 저도 이제 20년 이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처럼 이렇게 빅마켓 팀들이 어떤 FA 선수들을 영입하거나 어떤 팀의 어떤 그런 전술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어려웠던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리그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신세대 선수들이 이제 젊은 유망주들이나 어떤 이제 새로 NBA에 입단한 선수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팀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어떤 방향성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만큼 어떤 그런 보수적인 마인드로 이제 접근했을 때 더 이상 어떤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필라델피아라든지 이런 빅마켓에 있는 팀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계속 고수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그쵸. 해야지만 뭔가 이런 오프 시즌의 어떤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코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LA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해서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 것보다 프랜차이즈 스타를 하루 빨리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A 같은 경우는 조던 클락슨이 새로운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까요? 장난하시나요 지금?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저는 이번에 그 계약도 좀 크게 체결했고 해서 기대를 하는 건가. 프랜차이즈는 뭐 주고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하기에는 한 팀에서 한 4옵션 정도가 정말 좋지 않아요. 조던 클락슨. 브랜드 잉그램을 디안젤로 러셀도 있고 잉그램이 저는 이 지금 레이커스가 보여온 선수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프랜차이즈 스타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잠재력이?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필라델피아도 이제 벤 시몬스 같은 경우를 그렇죠. 이제 키워주면서 근데 재능이 엄청 많잖아요. 필라델피아는. 그렇죠. 그렇죠. 필라델피아 오카포, 같은 노엘. 경우는 오카포, 노엘, 엠비드도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빅맨들 이런 거 가지고 놀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선수들을 어떤 트레이드 카드로 쓰게 되면은 정말 다른 재능 있는 선수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미래가 세미키가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제 흉작이 돼서 물론 이제 책임을 지고 떠나긴 했지만 남아 있는 어떤 자원들의 어떤 미래의 가치는 충분히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코빙턴도 있어요. 아, 저 주인장님께 네. 이제 언급이 안 됐던 팀인데 네. 또 다른 빅마켓이었던 시카고의 몰락이 또 있었잖아요. 아.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시즌. 그 몰락의 결과물이 또 다른 몰락하는 빅마켓 뉴욕으로 넘어갔죠. 제가 했을 때 보니까 빅마켓 몰락의 주인공 데니 로즈인 것 같아요. 그래도 쓰나미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시카고 무너뜨리고 이제 뉴욕 무너뜨려 갔습니다. 부산행이죠. 부산행. 아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 근데 시카고는 뭐 좀 재건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 버틀러 중심으로 꾸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딱히 버틀러를 서포트하면서 팀을 도시를 재건할 만큼의 어떠한 힘을 가진 스타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뭐 버틀러는 투웨이 플레이고 좋긴 하지만 어떤 리더로서 팀을 쭉 이끌어갈 만한 코어 밸류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론도 얘기가 있던데. 네, 그렇죠. 그래서 로즈를 보내고 론도의 트레이드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과연 글쎄요. 험벌하지 못한, 그러니까 로즈와 버틀러가 상생할 수 있었던 건 그리고 그 버틀러 여기까지 성장하기 전에는 둘 다 험벌했기 때문에 둘 다 리스펙했기 때문에 로즈와 갈 때도 버틀러가 장문에 글 썼죠. 근데 과연 론도가 이 시카고랑 어울릴 거냐? 이건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오바마가 돌아갑니다 시카고로. 아 그렇죠. 시카고. 부단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시카고 얘기도 시카고고 LA도 LA고 뉴욕 닉스는 어떨까요? 닉스는 뭐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넘어가시죠. 네. 닉스. 고집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트라이앵글 오펜스에 대한 거를 저주가 내린 것 같아요. 그냥. 밤비노처럼요? 네. 사실 데릭 피셔 나가고 커트 램비스 오고 뭐 둘 다 못했잖아요. 그쵸. 네. 포르징기스라는 좋은 이제 재능이 있는 신인이 활약을 하는 도중에 커트 램비스가 와서 또
예, 활약을 맡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 시즌에 제프 워너색이 이 슈퍼스타들 명성이 좀 있었던 슈퍼스타 데릭 로즈와 그 카멜로 앤서니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 좀 재밌을 것 근데 같아요. 기대되네요, 경기 자체가. 진짜. 네, 기대되네요. 잘한다면 근데 전 솔직히 진짜 말씀드리면은 뭐 원냥 인저리 프런트잖아요. 네, 잘못하면 이제 부상 병동이 된 거죠. 다 나가 있고 그러네. 올 시즌 진짜. 뉴올 같은 예. 상생만 그럼- 끔찍하네요. 네, 그럼 그림이 또 그릴 수도 멤피스. 있죠. 멤피스도 그렇고. 예. 그렇죠. 필라델피아도 내년에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빅마켓들의 어떤 보수적인 마인드를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뉴욕도 마찬가지거든요. 필 잭슨도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챔피언십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는 떠나서 현재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그런 농구 팀을 구축을 하고 그런 전술을 좀 구사를 하는 게 좀 그렇죠. 좋지 않을까. 네. 예. 또 다른 마지막 빅매켓은 필라델피아. 음. 사실은 지금 벤 시몬스밖에 없습니다. 네, 올 시즌 연패 기록이 없는 팀이 골스잖아요. 올 시즌 연승 기록이 없습니다. 아, 2연승을 못했어요? 네, 한 번도 못했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지금. 깜짝이야. 헤이 깜짝이야. 이 사람이 아, 프로토 했으면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가 정말 열정적인 농구 도시거든요. 네. 그쵸. 근데 필라델피아는 뭐 경기 자체가 뭐 전미 중계가 된 적도 거의 없었지만 구단 그 경기장 자체에 관중이 이렇게 없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보면서. 예, 정말 반 이상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다음 시즌에는 좀 벤 시몬스의 어떤 그런 영입에 힘입어서 다시 좀 팀 그 도시 자체에 어떤 농구 부활 이렇게 좀 부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팀들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뭐 15, 16 시즌 리뷰는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뽑았지만 뭐 조금 이 정도로 키워드를 정리하셔도 올 시즌은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짚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만큼 열심히 본 한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본 거 같고. 매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일상인데 이게. 반성하고 있어요. 완성한 저희도 올 시즌 시작하면서 중반쯤이죠. NBA 온에어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시즌 1을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 한번 볼까요? 얼마 안 걷긴 했는데 좀 잠깐 쉬려고요. 아이고 이거 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20 이제 지금 방송 24회니까 만바스 아웃이 같은 한 분은. 달을 사주로 치면은 6개월이죠. 그렇죠. 반년을 했죠 저희가. 네,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는 그러네요. 게 네, 아, 6개월을 저희가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면서 나름 색깔도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네. 지인과 수다 떠는 분위기인데 정보가 알차다. 뭐 음. 이런 느낌으로 이런 까라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네. 저희 좀 자축의 의미로 박수를 한번. 오늘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조사를 해봤죠. 자유인이 소개하는 NBA 온 에어. 저희가 이제 팟빵에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튠즈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팟빵에서 전체 팟캐스트 중에 최고 전까지 기록한 최고 순위가 197위입니다. 200위 안에 한 번. 5천 개가 넘는 팟캐스트 중에서 네, 그렇죠. 200위 안에 한 번 저희가 한번 반짝 찍고 왔습니다. 네. 순위를 잠깐 말씀을 또 드리면은 네. 저희가 그 스포츠 카테고리에서는 저희가 한 7위가 저희 커리어 하이. 그런 거. 네. 팟캐스트 아이튠스 팟캐스트에서는 스포츠 분야에서 1위를 반짝. 진짜요? 네, 제가 캡처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아, 꿈에도 몰랐네. 저희가 한창 초반에 그쵸. 제가 페이스북으로 많은 홍보를 할 때 반짝 아이튠스에서는 스포츠 카테고리 1위를 한 적이 있고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 순위를 이렇게 매년하지 않는데 네. 초반에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그냥 이게 막 들어주시는 분이 있나 뭐 이랬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저희 지금 현재 저희 방송의 구독자 수는 472분이고 와. 470분이나 매주 매주 이제 아. 구독이니까 받아보시는 거죠? 업로드가 되면은 알림이 뜨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저희가 에피소드가 24개인데 그 중에 최다 다운로드 방송이 있습니다. 뭐지? 가야인이 처음 오셨던 클리브랜드 르브론 제임스. 몇 회 정도? 이게 5,127회. 5천 명이나. 엄청나네요. 그럼 5천 명을 들으신 거죠. 5천 명. 5,000분이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수가 5,000번이 넘은 거죠. 네. 사실은 그 주에 엄청 페이스북에서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리긴 했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5천 분이나 좀 티 좀 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홍보를 또 해주셔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소 다운로드 방송은 해야 되나 이거? 에이, 최소 1780회를 기록한 8번째 에피소드. 그때 당시 이제 말벌들의 7연승 샬럿 호네츠 해가지고 샬럿이 7연승 했을 맞아. 때였고요. 샬럿이 정말 인기가 없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물은 지미 버틀러였고. 아, 지미 버틀러 눈물 나는 스토리인데 근데 이게 이거 안 들으셨던 분들은 꼭, 꼭 들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 웁니다. 진짜. 그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유인님의 그 코멘터리. 농구가 아닙니다 이거 인생 얘기. 생입니다. 아 괜찮네. 이건 농구가 아닙니다. 이건 드라마, 맞아요. 드라마죠. 맞습니다. 근데 웃긴 게 그 이 방송 앞뒤로가 다 2,000회 이하를 기록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듀란트 편과 라우리 편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 그럼 저희가 인물 소개를 몇 명을 총 한 거죠? 지금까지 20명을 했습니다. 많이 했네. 네. 많이 했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나중에 그 NBA 올 NBA 팀을 뽑았잖아요. 그중에 퍼스트 팀에 뽑힌 선수 중에는 디안드레 조던을 저희가 안 했고요. 그다음에 세컨드 팀에 뽑힌 선수 중에는 데미안 릴라드를 빼먹었고요. 그다음에 서드 팀에는 라마커스 알드리지랑 안드레 드먼트. 그 외에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언급하거나 올 NBA 소개했던 스타일. 선수들이 전부 다 올 NBA에 뽑혔죠. 자, 근데 사실은 대면 일러다 저희 후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있었죠. 알드리지도 후보 있었죠. 네. 근데 알드리지는 재미가 없어요. 내용이 맞습니다. 너무 올바르게 살아갖고. 카이리 어빙, 뭐 케빈 러브. 그 와중에 디안드레 조던 후보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생각도 생각해보니까 못해요. 생각도. 지조던을 왜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농구를 이제 저희의 이제 모토가 농구의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서 농구를 좀 보는 어떤 어프로치 포인트는 NBA로 조금 잡고 싶다였고 그래서 NBA를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소개들을 자유주제라는 코너를 통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어떤 걸 알려드렸었죠? 지금까지 15개 자유주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처음에 NBA 컨퍼런스에 관해서 있었고 저희가 그 횟수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네. 이제 몇 회에 뭐가 있으니까 한번 네, 들어보시고 이 방송 또, 들으시고 궁금한 거 네. 찾아보시면 네. 제목이 다 써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탱킹, 판타지 리그, 트레이드 시스템, NBA 가족들 NBA 그러니까 가족인데 패밀리였죠. 네. 그다음에 NCAA도 있었고 인터내셔널 플레이어스 그다음에 직관하는 방법 이게 직관. 실용적이네. 이게 그 최소 다운로드 방법 지미 버틀러랑 묶여 있더라고요. 버틀러 이놈 진짜 그냥. 그다음에 올 시즌 활약했던 루키들 그다음에 팀명의 유래를 2주에 걸쳐서 했었죠. 그거 재밌었는데. 그거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망나니들 막나이도 괜찮았죠. 징크스, 최장신과 단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취미생활 네, 그렇죠.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 좀 열심히 했네요, 6개월. 감회가 네. 뭐 저희 진짜 열심히 했네요.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세요? 이번 방송 이렇게 시즌 1 하면서. 글쎄요, 다 인상 깊은데 저는 지미 버틀러 지미 버틀러 그리고 웨스트브룩. 왜냐면은 아.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선수들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었어요. 정말 웨스트브룩은 정말 놀랐었고 예. 한번 진짜 꼭 추천드립니다. 웨스트브룩이랑 버틀러는. 호수님은 어떠세요? 코비? 저는 뭐 당연히 코비가 아니고. 코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한 3년 동안 레이커스 크게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그리고 사실 의미가 있는 게 그 레이커스 굉장한 팬이시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쏟아내서 뭔가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이게 제호선님 정말 의미가 더 남다를. 지하철에서 열심히 카톡을 날렸죠. 커리어를 카톡으로 정리했어요. 자유님은 어떠세요? 저는 글쎄요 그렇게 막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이거 이제 하면서 가장 기억 남는 건 그 블레이크 그리핀이 사람 때려가지고 마음고생했던 거. 왜요? 아니 제 선수였거든요 판타지에서. 방송과 좀 관계가 없긴 하지만 그거 정말 좀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랄까 이걸 방송 꾸준히 하면서 6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닌가. 저는 자유님이 지금 블레이크 그리핀을 얘기하면서 안타까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쇼킹해요. 왜냐면 방송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핀 자유님은 사실 NBA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 이름도 네. 잘 모르고 특히 지금 많이 알죠? 지금 기어르그딩. 기어를 현재
팬존자. 팬존자 기어르기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말- 팟캐스트 초반만 하도 정말 선수 이름에 대한 그런 그렇죠. 것부터 정말 많은 게 있었는데 네, 아직도 뭐 여전히 여기저기서. 실수는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주인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첫 방송입니다. 첫 방송 그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지인들이잖아요. 네. 어떤 뭐 이익이라든가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농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모시고 그 녹음을 딱 해서 올라갔어요. 첫 방송을 제기로 들었을 때 가 제일 좋았고 그 녹음이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녹음했을 때 되게 못 들어줄 것 같아서 저희가 런칭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결사 반대하셨죠. 예, 제가 반대를 했죠. 이대로 나갈 수는 없다라고. 그때 저도 엄청 실수도 많이 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막 사람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저희도 어떤 생활 속에서 항상 이제 NBA를 챙겨보게 되고 나름의 뭐 사랑을 받다 보니까 좀 애착도 가고 그래서 그 첫 딱 스타트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즌이 마무리 딱 끝나니까 되게 좀 뭔가 시원섭섭 아쉽기도 하면서도 뭐 조금 약간 이제 주말에 일정의 어떤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에 좀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좀 뭔가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NBA 선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NBA 선수가 항상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언제냐 하면은 첫 NBA 경기거든요. 누구나 그럼 정말 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무대에 발을 네. 들여놨을 때 네. 지금 딱 주인장님이 그런 왜냐면 심정이에요.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의 루키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이거 방송하는 것도 사실 꿈만 꿨었지. 네, 그렇죠. 뭐 이거 뭐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것도 아니고 다 저희가 고생해가지고 한 거라서. 그 배경에 또 자유님의 편집 고생이 정말 고생 많이 자연이 하셨죠. 고생 많이 했죠. 아닙니다.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즌 1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NBA 온에어 이제 6개월 동안 쭉 저희가 쉼없이 달려왔고요. 시즌 1이 끝나고 저희가 뭐 시즌 2를 언제 시작할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게릴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러고 다음 주 바로 어떻게 없어 보이는데. 오프 시즌 때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뭐 게릴라적으로 찾아뵙고 뭐 저희를 사랑해주신 분들이 좀 기다려 주신다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고 또 이런 페이스북이라던가 나머지를 통해서 그 방송이 올라가면 공지해드리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때 한번 돌아오죠 뭐. 네, 뭐 FA가 그렇죠. 좀 정리되고 돌아와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진짜 코스님 말대로 바로 다음 주에 되게 가오 떨어지게. 진짜 없어 보이게. 자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주입니다. 이렇게. 네, 6개월 동안 너무너무나 고생한 자유인님, 호수인님 그리고 학도님. 주인장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이렇게 24회 시즌 1 마지막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NBA 온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